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유럽에서, 지중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미국의 항모전단에게 저는 처음으로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부 지중해 일대에 대규모로 배치된 러시아 해군 전력이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작전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레타 섬을 방문했다가 다시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항해를 시작한 미 해군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타격 전단에 러시아 최신 호위함이 따라붙어 전단 속으로 파고드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오신트 정보통들은 현지 시각 3월 26일 러시아 해군의 최신형 미사일 호위함 에드미럴 그리고로비치함이 아이젠하워 전단 행렬 안쪽으로 들어와 미 해군과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고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호위함은 아이젠하워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인 미샤와 토마스 허드너, 이지스 순양함인 몬트레이와 보급함 아틱 등으로 구성된 전단 한 복판으로 난입해서 미 해군 항모 전단과 나란히 항해하며 아이젠하워 항모를 근접 감시했습니다. 나토에서는 크리바포급으로도 불리는 에드미럴 그르고로비치함은 4,000톤급 다목적 호위함인데요. 작은 덩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을 8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위협적인 전투함입니다. 현재 러시아 함대는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미 해군에 달라붙어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초 중동으로 향하려던 아이젠하워 전단이 러시아 해군과 수에즈 운하 해운 사고라는 난제들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 참 정말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인데, 이게 1번, 이게 이제 아이젠하워 함이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표기된 이것들이 지금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들, 그리고 이제 3번이 타이콘 데려가급 순양함, 그리고 4번이 보급함. 이 사이에 5번,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 호위함이 그냥 사진 한 컷에 다 들어올 정도로 그냥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러시아와 미국은 엄연히 적국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한국 해군과 미 해군 항모전단의 연합훈련에 참가해서 한 3일 동안 같이 항해작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 정찰기가 오니까 실제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요. 적기 출현, 적기 출현. 왜냐? 한미동맹은 분명히 적성국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적기 출현해서 실제 상황이라는 사이렌이 떠가지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서 적기 출현, 실제 상황. 우리도 그럴진데 미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항모 전단 군함들 이렇게 있는 사이에 러시아 호위함이 들어와서 이렇게 따라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이거 정말 이 상황에서 서로 레이더만, 공격용 레이더만 조사하면 바로 그냥 반격탄이 날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이 정도면 전투기가 그냥 이 하늘을 항해하면서 날개를 부딪히는 이 상황까지 가기 일보 직전의 그런 험악한 상황이죠. 군함이 이 정도로 남의 전단 행렬에 지금 따라 붙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친구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승용차를 타고 몇 대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와도 그것만 봐도 기분 나쁜데, 이거는 진짜 이 항모 전단 사이에 쑥 들어왔다? 한번 붙어보자. 제발 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위함이 4,000톤급의 호위함이지만 여기에 마 7에 달하는 아주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무려 8발이나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력이 강하죠. 물론 이 정도 거리에서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을 거리는 이미 그 거리 이하로 들어와 버렸고, 이 상황 같으면 만약에 교전하려면 한 포로 교전해야 되는 그 정도로 근거리에 붙었는데 정말 대단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젠하워 전단은 이란 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수에즈 운하가 지금 컨테이너선이 돈조로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컨테이너선이
딱 대각선으로 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에즈운하에 대각선으로 막아버렸는데 이게 러시아나 이란이 작업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 전대급 함대가 현재 이 크레타 섬 남쪽 그리고 키프로스 섬 남쪽을 딱 에워싸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박하고 그리고 미 해군 아이젠하워 전단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수에즈운하가 막혔으니까 이제 이 수에즈운하 막힌 컨테이너선을 다 드러내든지 아니면은 한 2주 이상의 시간을 다시 투자해서 지중해를 돌아서 아프리카를 완전히 돌아서 이란 쪽으로 이렇게 우회할지 이게 지금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기 일보 직전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앞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전단이 미리 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합류해서 같이 지금 뭐 작전해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군함은 미 해군 함대에게 이런 식의 도발을 합니다. 자, 이란, 러시아, 중국, 시리아 이런 나라들 한통속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같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영국 공군이 최신의 항공 전력을 동원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선언했던 이라크 무장 세력 공습 작전이 전투기와 미사일 문제로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영국 공군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장거리 초정밀 타격 능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라크 공습 전과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들통났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3월 22일 이라크 모술 남쪽의 알-알릴 지역에서 미상의 비행체 잔해가 확인되었으며 조사 결과 이 비행체는 당시 영국 공군이 발사한 스톰 섀도우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비행체 잔해는 무인기 잔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엔진 부위에 터보 메카 마이크로 터보 TRI-60 엔진이라는 로고가 확인되면서 영국이 발사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키프로스 기지에서 발진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라크로 진입한 영국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FGR-4 전투기에서 발사됐는데요. 미사일은 모술 인근의 마흐무르 마을의 무장 민병대 시설을 향해 발사됐지만 표적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미사일이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무장 세력 측은 미사일은 날아오지도 않았고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선 바 있었는데요. 결국 영국 국방부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스캔들에 쌓이고 있네요.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거의 사기로 팔았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톰 섀도우라는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60km에 이르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 0.8. 그런데 이 프랑스와 합작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라는 이름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외에서는 이제 스톰 섀도우라는 이름으로 쓰죠. 그런데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작년에 이 리비아에서 터키 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리비아 반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터키 고위 장교들 4명이 죽었는데 그때 프랑스군이 라팔에 장착해서 쏘았던 그 스칼프 미사일은 아주 성공적으로 날아가서 타격을 성공을 했는데 그 스칼프하고 똑같은 영국의 유로파이터에서 쏜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타격하고자 했던 그 지역 앞에서 한 50km 지점, 그러니까 전투기가 쏘고 타격 지점 여기면은 그 중간 이 딱 포목선상에 있는 이 중간 지점은 아니죠. 이제 끝 지점쯤에서 50km 전방에 그냥 잔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찰하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보니까 무인기 잔해 같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엔진이 있고 이 엔진을 분석해 보니까 스톰 섀도우 미사일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때 영국 국방부는 스톰 섀도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타격했다라고 선전을 했었고 반군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공격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맞섰었는데 결국 영국이 거짓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엉뚱한 곳에 떨어진 이유를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불량. 그래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GPS 유도 그리고 관성 항법
그리고 이제 지형 추적, 지형 대조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를 복합해서 날아가는 아주 정확한 미사일인데 이게 50km 전방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건 미사일의 불량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와 반대로 미사일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거 좀 억울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타겟팅을 제대로 못했다, 엉뚱한 것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 유로파이터 전투기, 이 지금 이 FGR-4라고 하는 것은 뭐 공통 다른 것으로 트렌치 3 버전이거든요. 이 트렌치 3 버전이 공대지 이 타격할 때의 이 지상 타격을 딱 찍어주는 이 타겟팅 포드, 타겟팅 능력이 이건 형편없다. 50km나 벗어났으니까. 라고 이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뭐 일단 뭐 상식적으로는 미사일의 불량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또 유로파이터 이 타겟팅 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안 그래도 유지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외면받고 있는 전투기인데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타겟팅 능력까지 없다, 또 형편없다, 불량이다 이러면은 이 공대지 능력을 의심받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전투기가 되죠.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사는 게 바보죠. 그래서 유로파이터 입장에서는 밝혀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아무튼 유로파이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